지금 생활이요? 엉망이죠. 엉망이죠. 생활이 달라진 점이요? 많이 달라졌죠. 일단 생활 자체가 너무 뒤죽박죽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다가 밤도 새고 잠도 못 자고 당연한 거 갖고 싸우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참 많이 달라졌죠. 전 이 싸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건 이긴 싸움이다. 상대가 미국이라도 이 싸움은 분명히 이긴다. 저희가 다 잡고 경찰 잘못이나 미국은 소파기랑 다 우기고 가고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끝까지 하면 이긴다 했는데 너무 장시간 길어지다 보니까요. 일반 사람들 4달 그러면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도 저희는 4달이 지금 뭐 4년 이상 간 것 같아요. 경기도 동두천의 미군 부대 주변 미용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도 미군 병사가 용의자로 붙잡혔지만 이번에도 소파 규정 때문에 곧바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미군 측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미용실 내부 전체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외부인이 침입해 뒤진 듯 서랍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새벽 3시 반. 미용실 내 거울에는 화장품으로 쓰여진 영어 욕설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이 났을 때를 전후해 부근에서 서성이던 미군을 방화 용의자로 보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동두천 미용실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80일이 지난 8월 6일. 동두천 방화 사건 현장에 찾아갔다. 미용실 내부는 며칠 전에 화재가 일어난 것처럼 그 흐름과 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석 달이 지나도록 사건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강성 씨는 한국 경찰의 무성의한 사건 조사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화가 온 거예요. 누가 와 있다고. 그거 봤더니 저기서부터 지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국 경찰이. 네. 아니 뭐 하시냐고 했더니 옷에서 이거를 막 매니큐어가 이렇게 잔뜩 더 있었어요. 양이. 뿌리고 했으니까는 이거 성분 옷에서 나오나 해서 채취를 해간다. 그래요? 그러고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 와서 지우는 거예요. 갖고 먼저 이거 닦더라고요. 우리 여기를 닦으려고 하길래 그거 왜 지우세요? 그거 냅두세요 했더니 많은 양을 채취해 오랬대요. 아니 그래도 여기도 많은데 그걸 왜 지워가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계속 지우는 거예요. 지우지 마세요. 몇 번 얘기했는데도 여기까지 다 지워요. 그 자리에서 화가 났는데 필요한가 보다 진짜. 그러고서 화는 났지만 항의만 하다가 끝났어요. 근데 결국 나온 게 신발에 끄는 자국, 밑창에서요 탄재하고 뭐 이런 비슷한 거 하고 옷에는 립스틱이 묻어있대요. 매니큐어는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니큐어 성분이 옷에서 검출돼갖고 이거를 갖고 오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얘네들은 이걸 지워갔거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꽤 많아요. 저 안에 화장실도 서랍이 있고 화장실 들어가는 저 천장 쪽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저 서랍도 다 열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경찰한테 불은 여기서 타 올라갔고 이거는 이제 안 타는 부분이라 여기만 가서 다 녹은 건데 여기는 불길이 안 가고 물도 안 뿌려지지 않았냐. 지문 채취해달라. 왜 그건 지문을 안 하냐. 지문에도 나올 텐데 했더니 불난 집에서는 지문을 해서 안 나온대요. 그래도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해볼 필요 없다고 계속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진짜 수십 차례 얘기를 했어요. 해달라고. 여기 불길이 안 갔으니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안 해줬어요. 저 안에 냉장고 어디고 다 열었으니까 저기도 해달라. 저긴 불길 솔직히 안 가고 물도 아예 안 뿌려지지 않았냐. 안 해요. 너무 화가 나죠. 뭐 사람을 죽여도 냉정신에 있냐, 정신이 이상이 있냐, 술을 먹었나, 마약을 했나 의심스러우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해달라고 해도 안 한다. 그러니까 안 해요. 미군이 안 한다고 했다고 안 해요. 그렇게 처음부터 수사가 너무 꼬였어요. 그리고 검찰이 하는 얘기가
검사가 하는 얘기가 왜 기소가 안 되냐 저희는 따졌죠. 기소가 안 된다고 해서. 그랬더니 다른 거는 시간대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이게 불낸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대요. 그럼 우리나라 수사 가장 일단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일단 지문 채취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당시 현장의 상황이 지문을 채취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다수 남겨져 있는 그러한 충분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도를 했었는데 뭐 나오지 않았다. 이제 그런 차원이라면은 물론 문제가 다르겠지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은 뭐 초동 수사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더라면 그 현장에 남아 있는 범인의 흔적과 지금 어떤 용의자의 어떤 지문을 비교했을 때는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럼 뭐 다른 증거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정도로 중요한 증거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당시 그 거울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그런 범인이 쓴 것으로 뭐 추정이 되는 그런 글씨체 이런 부분도 그것들을 오히려 지웠단 말이죠. 그걸 뭐 잘 보존을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오히려 경찰이 나서서 그 부분을 지운 행위 이런 것들은 뭐 정말 어떤 해야 할 것을 제대로 못한 정도가 아니라 과연 그런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가라는 것까지 의심케 만드는 좀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어떤 당시 행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목격한 그런 진술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 그 주변에 그 뭐 상가라든지 그 주변 그 주민들의 어떤 목격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하나 둘로서는 부족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대에 따른 그런 범인의 어떤 행적들을 종합해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해낸다든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한다라면 사건이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나는 최강성 씨의 이야기와 주변 주민들의 목격 증언을 통해 당시 사건을 재현해 보았다. 처음에 5월 19일 날 제가 집이 이제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 요 옆에 차로 한 1분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고 있다가 새벽에 4시에 딱 59분 4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와서 불이 났다고 해서 잠옷바람으로 탁탁 뭐 쓰레빠에 차 끌고 내려왔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그 옆에 공사터에 미군이 숨어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딱 눈이 마주치니까 쪼그려 앉아있다 일어서더니 영어로 괜찮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난 괜찮으니까 가라 얘기를 하고서 돌아섰는데 눈앞에 그 잠깐 본 사이에 미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얘가 이 시간에 여기 혼자 왜 있지? 옷차림이나 그 눈동자까지 딱 눈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봤는데 눈은 술 취한 눈이 아니고 완전 약에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비몽사몽하는 듯한 했고 초점이 안 맞춰져요. 저랑 얘기를 하는데도 딴 데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상했고 옷차림도 더럽고 해서 경찰이 요쪽 한 30m 떨어진 데 서 있길래 경찰을 부르고서 걔를 잡아서 얘가 범인 같다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경찰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가 딱 잡히자마자 벌써 도망가려고 하면서 여기서 한 50m 정도 도망가는 거를 동네 사람들 몇 명이서 못 가게 막고 뭐 타치하지 말라고 해서 못 가게만 일단 길을 막아. 용의자로 지목된 티모시 이병은 도주하다 결국 주민들에게 붙잡혔지만 경찰이 아닌 미군 헌병대에 인도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방화 사건이 일어나기 전 2시간여 동안 티모시 이병은 7건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새벽 1시 50분경 미용실 앞 길가에 놓여있는 화분을 도로에 던져 깨뜨림. 그날 이제 새벽에 2시에 그냥 우리 손주가 이제 잠이 안 온다고 PC방에 간다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금방 이제 문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 보니 다들 일어나고 가서 보니까는 우리 손주보다 키가 커. 그래서 이제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니까는 말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라고 했지 왜 여기로 왔냐고 이제 그랬지.
새벽 2시경 길가에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다 할머니에게 쫓겨남. 술이 취했는지 그냥 비쩍비쩍하더라고요. 새벽 2시 3분경 건너편 집 창문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트림. 그리고 다시 티모시 이병은 계속해서 광암동 곳곳을 배회한다. 그러다 새벽 2시 30분경 미용실 방화 현장 건너편 상가 2층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다. 쫓겨난 미군은 2시 50분경 미용실 옆에 있는 2층 가정집에 진입, 또다시 화분을 깨뜨린다. 그리고 새벽 3시 10분에서 40분경 로얄 미용실 거울에는 욕설이 써지고 모든 서랍장들이 열린다. 미용실 소파에서부터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미용실에 불을 지른 미군을 본 목격자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10일째 되는 9월 5일.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 110일째입니다. 110일째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재 가장 기본적인 방화 미군을 처벌한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한국 경찰이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은폐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비판을 하고 오늘 그 범죄를 묻기 위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나왔습니다. 범인을 눈앞에 두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한국 경찰과 증거품을 인멸해간 미군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방화 미군 처벌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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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미용실 방화 사건 대책위는 양주경찰서의 사건 담당 형사들을 증거인멸과 직무유기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오늘 근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저희는 그 경기국구 접수증을 받아요. 네, 잠시만요. 고소장이 접수된 후 양주경찰서 담당 경찰들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인터뷰 요구는 거절되었다. 글자 쓰는 거 가지고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데. 아, 그거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검찰에 조사하고 나올 거예요. 내 단계에서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못하겠네. 나가. 한다고. 최강성 씨는 경찰 조사만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동안 동두천 미군기지, 용산 미군기지, 청와대 등에서 계속해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최강성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태능선수촌에서 스케이트 지도를 하고 있었다. 제가 안 나가게 된 거는 분란 한 일주일 정도만 집 마무리 좀 이렇게 하고 안 나간다고 처음엔 얘기해놨는데 계속 못 나갔죠. 분란날 새벽에 전화해서 그날 오전에 수업이 있었는데 그날이요. 새벽에 전화를 해서 집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못 나갔다 얘기를 하고서 일주일 지나도 이게 사건이 해결이 안 나니까 계속 못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도 이제 거의 사표 쓴 거나 다름이 없죠. 4개월 넘었으니까. 사표는 안 써냈어도 참 제가 여태 해온 운동 일을 하다가 이 사회에 이렇게 딱 부닥쳤을 때는 나라가 틀리게 보이더라고요. TV에서만 보던 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니구나.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미군한테 누가 이렇게 큰 사건 당해도 마음은 아팠죠. 국민이 이렇게 저거 한 대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마음은 아팠는데 막상 닥치니까 앞뒤 배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가장 처음에가 힘들었어요. 불난 것도 힘든데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는 또 아파서 병원에 오래 계시고 네, 그때가 좀 제일 힘들었고 지금은 그냥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뿐이에요. 대구의 미군기지 추적 철거 투쟁 동두천 미용실에서 주한미군이 가족들은 곧 사건이 해결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사건 해결을 위한 가족들의 싸움은 이미 5달이 넘어가고 있다. 집이 이렇게 넉넉했으면은 싸우면서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넉넉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어렵다 보니까 직장까지 관두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적으로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포기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 싸움 저도 이 나라에서 못 살 것 같고. 우리 애들 아빠가 작년에 11월 달에 우리 애들 아빠 세상 뜨고 그리고 4월 달에 그 이듬해 4월 달에 5월 달에 5월 19일 날 불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5달 그때 이제 막 최고 이제 힘들 때 그때 이제 금방 남편이 세상 떴을 때는 뭘 몰랐는데 한 달, 2달, 몇 달 이렇게 가니까 이제 그 자리가 표가 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막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런 걸 두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편하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파도처럼 막 엎친 데 겹치고 그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암치료 비용으로 집은 온통 빚더미로 쌓여 있었다. 아끼고 아껴서 어렵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으나 미용실은 불에 타버리고 최강성 씨는 사건 해결을 위해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게 되면서 점점 살아갈 길이 막막한 지경이다. 다시 최강성 씨를 만났을 때 그는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세요? 택시 운전한 지는 한 열흘 정도 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힘든데 또 뭐 싸움이 장기화되고 있고 사건이 해결이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처자식도 다 있는데 이렇게 놀 수가 없어서 또 이 싸움을 계속 끌어 나가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듯 싶어서 택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택시 운전을 한다는데 경험이 없는 그로서는 하루 납입금 채우기도 빠듯하다. 차를 받아서 택시에서 총 있는 시간이 18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까지 타봤어요. 그렇게 타도 버는 건 한 4, 5만 원 정도. 일단은 이렇게 타는 이유 제일 큰 목적은 생계도 생기지만 이 싸움 끝까지 가려고 택시를 타는 거죠. 새벽 2시가 넘었어요. 근데 그날 택시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더라. 이제 회사에 낼 돈도 못 해갖고 늦게까지 하느라고 1인실을 낮에 못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새벽에는 이제 제가 지나가다 생각이 나서 문득 트렁크에 이제 피켓을 싣고 다니거든요. 꺼내 들고 딱 내렸더니 전경애들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알고서 시야하는 사람 이제 얼굴을 보고 알고서 뛰어오길래 우전을 막 하려고 하길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뭐 시끄럽게 하면 나 더 하겠다, 밤새 하겠다, 더 피곤하게 하겠다, 내가 하는데 막지 마라. 이제 잠깐 이렇게 하고서 기사분들도 이렇게 보는 데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한번 하고 간 적이 있죠.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뭐 어디 행사 다녀오거나 일을 한다고 해갖고 시위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군 부대에서는 끝났는 줄 아나 본데 이 싸움은 절대 안 끝나요. 이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택시까지 하는 거고. 미군을 상대로 하는 상가 주인들로부터 동두천을 떠나라는 협박과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그래도 최강성 씨는 동두천에서 살고 싶다고 한다. 저는 이 동네가 좋아요. 떠나고 싶지도 않고. 저희는 여기 살고 싶어요. 그냥. 나라가 힘이 없는 게 참 원망스럽죠. 원망스럽고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꼭 진짜 이기고 싶어요. 나라가 아닌 개인으로다가 이기고 싶어요. 나라가 못하면. 나라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애기 앞에, 아들 앞에서는 떳떳한 아빠로 되고 싶고 내가 진짜 피 같은 아들한테 이런 환경도 물려주기 싫고 진짜 힘 닿는 데까지 이 싸움은 계속 할 생각이에요. 1인 시위도 그렇고 이 싸움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를 만난 지 이제 3개월째이다. 그의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의 활짝 웃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그리고 아들 재욱이가 동두천에서 학교 다니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